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어제부로 저희가 개편해서 이 시간 함께 인사드리고 있잖아요. 네. 시장의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괜찮다, 둘이 좀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 하세요. 누가요? 저희 엄마, 자체죠. 자체 또 인피셜. 유튜브 채팅창에 시청자분들이 뭐 이 시간에 대한 정보 왜 괜찮다라는 평가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시간대 잘 안 일어나시던 분들도 저희가 또 시작을 한다니까 의리로 7시에 일어나셔서 또 채널 틀어주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앞으로도 좀 그 의리로 좀 잘 부탁드리고요. 어제 시장 분위기도 코스닥이 드디어 네 자릿수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코스닥이 천선에 올라섰습니다. 드디어 천스닥이 됐는데 사실 IT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뭐 여러 가지 악조건을 딛고 천선에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가 어제 이 시간 통해서도 어떤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체크를 해드렸는데 네. 여러분들 그 시장에서 얼마나 수익률을 많이 높여셨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투자 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번 주 예정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16%와 0.02%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화상회의에서 반도체는 곧 인프라라면서 미국이 투자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행보에도 관심이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2009년 이후 20년 만에 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역시 411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포스코가 철광 사업 업황 개선에 힘입어서 10분기 만에 1조 5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기록한 영업이익 규모는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코스닥 얘기도 했지만 네.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추가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적들도 서프라이즈하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계속 쫓아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대형주, 중소형주 체크할 포인트가 참 많기 때문에 투자 뉴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확인해 보시죠. 노바백스가 개발한 백신이 이달부터 국내에서 위탁 생산됩니다. 정부가 노바백스로부터 도입하는 백신은 총 2천만 명분으로 이르면 6월에 이 신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공장에서 전량 생산하게 됩니다. 예년에 2배 이상 올랐던 항공 화물 운임이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운임 상승 효과를 톡톡히 봤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이르면 2분기부터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내년 뉴욕 증시 상장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엔터 이진수 대표는 쿠팡의 성공은 카카오엔터와 같이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투자 뉴스 보니까 기대할 포인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도록 하죠.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저희가 천스닥 얘기 한번 짚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최근에 해보도록 하자면 그 닷컴 버블 이후에 3천선 찍었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는 경험은 사실 잘 못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금융위기 정도부터.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 이후를 저희는 많이 알긴 하는데 아무튼 이후에도 260선까지 떨어졌다가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595선까지도 떨어졌다가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결국 어제 1000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들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음 장 넘겨주시죠. 2009년 이후에 1000선 돌파한 거기도 하고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411조 원이 넘은 상황이고 그리고 일평균 거래대금이 저희 옛날에 코스피랑 코스닥 합쳐서 한 8조, 9조 됐었잖아요. 올해 일평균 코스닥에서만 거래대금이 13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어디가 있었냐? K바이오, K뉴딜, 2차 전지 그리고 어떤 비대면 성장 산업 쪽으로
뭐 날아가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많이 몰리고 지수 자체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관심받는 종목군들이 코스닥 내에서도 늘었다라는 네. 게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5월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코스닥 중소형주 수급 더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보죠. 투자 뉴스.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한 소식이 들려왔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노바백스 국내 생산 시작한다. 3분기 2천만 회 공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정부가 백신 수급 불안과 또 백신에 대한 불신 해법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간외에서 급등하는 움직임 포착이 됐는데요. 이 이슈 외에도 우리가 또 기대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코스피 200 조기 편입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죠.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에 이 증시에 입성할 때는 따상이라고 해서 급등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흘러내리면서 11만 원권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최근 들어 기관 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외국인도 한 번씩 사줍니다. 이 코스피 200 조기 편입 가능성이 고조된 영향 속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코스피 200 조기 편입이 되려면 그러니까 200 편입 자체가 네. 상장하고 6개월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조기 편입이 가능한데 그게 상장 이후에 한 15거래일 동안 시총순위 50위권 내에 들어간다면입니다.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평균적으로 시총순위 30위권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2월에 좀 편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거죠. 특례 편입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이슈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입에서 관련한 노바백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장 흐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겠고요. 다음 이슈는 포스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일단 실적을 기록했는데 그 매출액이 15조가 넘게 16조 원 가까이 나왔고요. 대단합니다. 특히 영업이익이요. 10분기 만에 1조 5천억 원을 넘었을 뿐더러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20%가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잘 나왔을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 실적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내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 가전이랄지 조선이랄지 자동차랄지 여기서 수요가 받쳐주다 보니까 당연히 철강업체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 충분히 인상시킬 수 있거든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상황이 다 안 좋다 보니까 제품 가격을 못 올렸다면 지금은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어떤 전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품 가격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 차이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는과 동시에 제품 가격, 판가도 인상되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나온 이런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2분기에도 길면 3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무거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가격 협상에서 사실 우위를 점한다는 건 결국 공급자 우위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코로나로 서로 앓는 소리 하니까 가격 올리기 쉽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수익이 계속 2, 3분기 연속성을 띠며 올라가 준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더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포스코 앞으로 흐름이 궁금해지고요. 그 밖에 투자 뉴스 소식들 자세하게 좀 전략을 세우고 싶네요. 그러면 가격적인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시에 뵙다가 이제 아침 7시에 뵙습니다. 그러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얘기인데 워낙 주가 자체가 따상 이후에 좀 급락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는 기업 가치도 찾아가야 될 뿐더러 관련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노바백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면 당연히 이제 위탁 생산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금 이제 좋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주 전부터 좀 주가 좀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좀 했는데, 지금 이제 백신, 그러니까 독감 관련된 백신 생산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한 며칠 전에.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코로나 백신 쪽으로 집중하지 않겠냐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던 것이 어저께 나온 뭐 뉴스들 보신다라면 노바백신 관련해가지고 한 4천만 회,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백신 2회 정도 접종을 하니까 네. 한 2천만 명 분을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생산을 좀 하고 있고 노바백신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허가가 나온 건 국내에서는 허가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곧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생산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생산이 좀 늦어졌던 것이 이제 원재료 수급이 조금 불균형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체 지금 개발 중인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가지고 임상 시험 이런 부분들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보면 시간의 종가상 보면 네. 7%가요. 맞아요. 거의 8%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오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다면서 아침에 좀 갭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고점인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갈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어쨌든 이제 기업의 그 활동은 어느 정도 이제 스케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앞에서도 언급했었습니다만은 코스피 200 편입이라든지 네. MSCI 지수 편입 이런 부분들도 본다라면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이게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좀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좀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14만 5천 원 언저리 한 15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뭐 갭상승이 나와서 뭐 추격 매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성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네. 만약에 처음에 상장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좀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좀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만약에 갭상승을 해서 강세가 이어진다면 네. 사실 이제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좀 그쵸. 심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은 더 인내심을 가져라. 저는 그런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첫날 네. 따상을 기록하고 나서 네네. 어떻게 보면 그 다음날 살짝 올랐다가 계속 맞아요. 하락을 하고 나서 한 11만 원, 10만 원 초반까지 그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첫날 그 상장하는 날 시가까지 좀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 단기적인 매물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약간 이제 재확산이냐 아니냐 그 기로에 놓이는 상황에서 네. 뭐 진단 키트나 관련된 백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이라면 뭐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뭐 완전 고점에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손실폭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밑에서 좀 저점에서 매수가 하신 분들은 좀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 중간 분기점까지는 반등을 조금 더 열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약간의 인내심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14만 5천 원이라는 일단 목표 주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이슈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또 포스코 실적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건 포스코 같은 경우에 뭐 경기 민감 업종으로 올라갈 때는 또 실적이 잘 나오고 네. 철강 수요가 늘어난다 쪽으로 가고, 또 이게 이야기가 주춤해지면 포스코가 또 뭐 수소 쪽으로 신사업한다고 또 네. 얘기를 하니까 또 이걸로 조금씩 올라가요. 네. 포스코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 실적만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그렇죠, 실적이죠. 네. 10년 만에 그 1조 5천억인가요? 1조 거의 5,500억 정도를 실적을 좀 보여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최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꺾일 것이냐가 전망이 중요한 것인데, 전망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경쟁을 이제 삼은 국가가 일본하고 중국인데, 네. 일본은 여전히 고로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 생산을 좀 줄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전히 주요 경쟁 국가들은 생산량, 이 철강 가격 상승이든 철강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공급을 급격히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반사 이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그 미국의 그 무역법이 이제 있기 때문에 수입 커터제가 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요가 아무리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수출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된 역할을 좀 했었다는 거,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조정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외로 수요가 늘어난 것만큼의 매출 증가는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네. 좀 하고 있고, 그럼 수요가 늘어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미국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한세기에 있을까 말까는 경기 부양, 네. 대규모의 경기 부양,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인프라 투자 쪽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철강 수요는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꼭 미국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럽이든 뭐 중국이든 주요 각 국가가 경기 부양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철강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국내 같은 경우도 앞에서도 언급이 나왔지만 조선 네. 수주 벌써 작년에 몇 배 이상의 예. 수주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벌써 부분들. 한 70%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 그런 부분들에다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 우리나라 시장 자체만으로도 철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수요는 또 확인이 되었고, 그럼 가격인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 가격을 예전에는 많이 못 올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네. 특히 인플레 시대다 보니까 원재료가 올라가는 거에 맞춰가지고 같이 올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안정적인 말씀하신 그 스프레드 가격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냉형 철강 관련 가격도 상당히 안정화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포스코의 사업 자체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 사이클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신사업 쪽을 보신다라면 수소차든 전기차든 이런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 계열사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신미래 먹거리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참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철광석 가격은 좀 안정세를 찾는 모습인데 제품 가격은 계속 올리다 네. 보니까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수익성도 좋아집니다. 전망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를 해주셨고 포스코가 언제부턴가 약간 좀 탄력적인 종목처럼 생각이 되던데 그러면 이거 위에 상단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될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0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뭐 한 5월이나 6월까지, 그러니까 2분기 내에 저는 40만 원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분기 내에 더 40만 원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15%, 20%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오늘은 창의 스픽이 되겠네요. 네. 예, 어떤 이슈 좀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뭐 아까 앞에서도 뭐 코스닥이 네. 1000포인트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쪽이 좀 주목받을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동안 좀 이슈가 해서 조금 가라앉았던 대형주가 움직여야 되는데 네. 저는 은행주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든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도 본다라면 다시 뭐 1.7% 갈 듯 말 듯 하는 모습, 약간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파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유럽이든 미국이든 지난주 중국 같은 경우도 보시는 PMI 지수 등을 본다라면 금리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급등세는 아니지만 금리 인상이 꺾였다라는 것만 표시가 안 된다라면 은행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좀 그런 부분 측면에서 오늘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은행주들이 그동안 보시면 실적이 작년에 되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이번 1분기도 실적 좋게 나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번에는 그 실적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은행주들이 계속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은행주들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은행주들이 있는데 결국 사업은 다 비슷하게 합니다. 얼마나 이제 주가 탄력도가 어느 쪽에 좀 집중될지를 본다라면 저는 하나금융지주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기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목표 주가 상향치를 보더라도 네. 뭐 대부분 한 10% 정도 위로 다시 한번 잡긴 했는데 얘기해 주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5만 원에서 지금 5만 6천 원으로 10% 네. 이상 올리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네. 금리가 올라갔을 때 영업 환경이 좀 많이 좀 개선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면 상승 탄력도는 좀 더 높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은행주들이 좀 움직일 때는 또 하나금융지주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은행 영업 부분이라든지 또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내일 정도 시장이 거래소 쪽에 코스피가 좀 반응을 좀 한다라면 좀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들이 좀 반응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중에서 뭐 하나금융지주 좀 바라보시면서 전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까 나온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인 이제 증권사 목표가고 네. 전 단기적으로 한 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제 6개월이나 1년 목표가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목표 주가 5만 원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금융주에 대한 관심 갖고 있으시다면 이 목표 주가, 이 가격대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